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 학우 여러분. 오늘 하루 잘 보내고 계신가요? 매주 화요일 여러분과 함께할 오늘의 한 조각에서는 학우 여러분의 지친 하루에 작은 행복을 전해드릴 세계 각국의 디저트 이야기들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여러분은 디저트에 관한 추억이 있나요? 디저트라고 하면 그저 달콤한 간식쯤으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디저트 속에는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마음이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달콤한 디저트 이야기. 함께 디저트 속으로 빠져볼까요?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알고 먹으면 더 맛있는 한 조각의 디저트 이야기로 함께 떠나봅시다. 여러분은 디저트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디저트를 생각하면 포근하고 달콤한 느낌만 떠오르는데요. 하지만 오늘의 한 조각에서는 조금 특별하게 전쟁이라는 주제로 두 가지 디저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쟁이라는 단어는 달콤한 디저트의 이미지와는 사뭇 다르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오늘 소개할 디저트에는 전쟁과 고단한 시대를 버텨낸 사람들의 흔적과 그 사이에서 피어난 위로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 디저트 속에 녹아있는 전쟁과 위로의 이야기를 함께 찾아볼까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여러분은 프랑스어로 초승달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아시나요? 프랑스어로 크루아상은 크로이산트라고 하는데요. 지금으로부터 약 400여 년 전 1683년 오스트리아비는 오스만 제국의 침공을 받게 됩니다. 이슬람권이었던 오스만은 유럽 내 영향력을 넓히고자 한밤중 땅굴을 파서 몰래 오스트리아빈의 성 안으로 들어오려 했는데요. 그때 제빵사였던 한 남자가 지하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고 이를 보고의 침입을 막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 먹었던 빵이 프랑스에 전해져 발전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크루아상의 초승달 모양은 전쟁에서 패배한 오스만 제국 국기에 있던 초승달을 본뜬 모양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몇몇 아랍 국가에서는 패전의 상징인 크루아상을 먹는 것을 꺼려하기도 했습니다. 이 크루아상의 조상격인 빵은 키플이라는 오스트리아 전통빵이었습니다. 13세기부터 존재했던 키플은 지금보다 훨씬 단순한 반죽이었지만 모양은 크루아상과 똑같이 초승달 형태였는데요. 키플은 전쟁 이전에는 축제나 결혼식 등에서 자주 먹던 의미 있는 빵이었죠. 그럼 키플은 어떻게 프랑스까지 건너오게 되었을까요? 이건 마리 앙루아네트와 관련이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가문에서 태어난 그녀가 프랑스 부르봉 왕가로 시집을 오며 프랑스 궁정의 오스트리아식 제과 문화를 들여오게 되었죠. 마리 앙투아네트는 키플을 특히 좋아했고 프랑스 제빵사들이 이 빵을 점점 자신들의 방식으로 재해석했습니다. 그 결과 19세기 초부터 지금과 같은 페이스트리 방식의 크루아상이 탄생하게 된 것이죠. 즉 크루아상은 당시 전쟁의 상징이자 유럽 왕실 간의 문화교류의 산물이기도 한 셈입니다. 프랑스식 전통 크루아상은 버터를 겹겹이 접어넣은 페이스트리 반죽을 사용하는데요. 이 반죽은 얇게 밀어낸 반죽 사이에 차가운 버터를 얹고 그 후 접고 미는 과정을 반복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최소 3번, 많게는 6번 이상 반복해야 비로소 우리가 아는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중간중간 반죽을 냉장고에 쉬게 하는 건 버터가 녹아 반죽과 섞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온에서 조금만 오래 두면 결이 뭉개지거나 눅눅해지기 때문에 작은 온도 차이 하나에도 매우 민감한 작업인데요. 이 과정을 보통 브루나주라고 합니다. 프랑스 제과학교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술 중 하나로 배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루아상은 하루 이상 걸리는 공정, 그리고 오븐에 넣기 직전까지도 굽는 사람의 손과 감각이 전부인 디저트죠. 겉은 바삭하고 속은 푹신한 식감은 이 층층이 쌓인 반죽에서 버터가 녹아 증기를 만들어내며 자연스럽게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든 크루아상의 고소한 향과 버터의 부드러움을 겹겹이 쌓인 정성이 느껴지는 디저트죠. 그럼 조지의 로미오 앤 줄리엣 듣고 세계의 크루아상에 대해 더 알아보도록 할까요? 조지의 로미오 앤 줄리엣 듣고 오셨습니다.
크루아상은 이제 전 세계 어디서든 볼 수 있는 디저트가 되었지만 사실 나라별로 조금씩 특징이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크루아상은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며 각 나라에서 고유한 방식으로 재해석되었는데요.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는 여전히 키플이라는 이름의 디저트가 판매되고 과일잼이나 아몬드 페이스트를 넣은 달콤한 크루아상 스타일의 과자가 많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코르네토라는 이름으로 불리는데요. 식감은 조금 더 부드럽고 위에 슈가 파우더를 뿌려 마무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안에 들어가는 크림도 다양해서 피스타치오 크림, 카스타드, 초콜릿까지 선택지가 무척 넓죠. 스페인에서는 버터 함량이 적고 오븐보다는 기름에 튀겨 만든 크루아상 프리토가 인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슈가 크로플과 조금 닮아있기도 하죠. 이렇게 다양한 유럽 국가들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크루아상을 계승하고 변형시켜 왔다는 사실도 흥미로운 점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크루아상이 어떤 식으로 유행하고 있을까요? 요즘은 이 크루아상이 또 다른 형태로 재해석되면서 MZ세대의 취향을 사로잡고 있죠. 그 대표적인 예가 크로플입니다. 크루아상을 와플 기계에 눌러 굽는 이 메뉴는 겉은 바삭하고 안은 쫀득해서 아이스크림이나 과일 토핑과도 잘 어울리는 디저트죠. 또 다른 디저트는 바로 크롱즈입니다. 크롱즈는 크루아상 반죽을 눌러 원역으로 눌러 구운 디저트인데요. 특이한 비주얼과 겉은 카라멜처럼 바삭하고 속은 버터향이 가득한 맛으로 SNS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그럼 유다빈 밴드의 레터 듣고 달콤한 크루아상에 대해 더 이야기해볼까요? 유다빈 밴드의 레터 듣고 오셨습니다. 크루아상은 단순한 음식의 경계를 넘어서 패션 문화의 아이콘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크루아상백이라고 들어보셨나요? 2020년 이후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여러 명품 브랜드에서 빵처럼 둥글게 말린 쉐입의 핸드백이 유행하기 시작했는데요. 대표적인 브랜드가 르메르와 보테가 베네타였습니다. 이 디자인은 실제로 크루아상의 곡선과 결감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친숙한 형태이지만 패션에 도입된 적 없는 독특한 크루아상 모양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크루아상은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패션 아이템으로도 자리 잡았는데요. 우리에게는 그냥 흔한 빵일 수 있지만 패션 디자이너에게는 영감의 출발점이 되는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혹시 유럽 여행을 꿈꾸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소개한 크루아상의 뿌리를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오스트리아 빈에 있는 전통 제과점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가게의 이름은 바로 데멜인데요. 이곳은 18세기부터 오스트리아 황실의 제과를 담당하던 황실 인증 제과사로 현재까지도 왕실의 맛을 이어가고 있는 유서 깊은 공간입니다. 이곳은 외관부터 고풍스럽고 클래식한 분위기가 풍기는데요. 안으로 들어서면 수십 년간 이어진 디저트 요리 진열장이 늘어서 있고 키플을 포함한 고전 제과들이 정갈하게 진열되어 있습니다. 데멜에서는 키플을 현대식 크루아상과는 달리 소박한 반달 모양 그대로 구워내는데요. 그 후 설탕을 살짝 뿌리거나 아몬드 슬라이스를 얹어 마무리합니다. 버터 함량도 높지 않아서 식감은 훨씬 쫄깃하고 담백한 편이라고 하죠. 매장에서 직접 구운 빵을 사서 근처 호프부르크 왕궁이나 빈 국립 오페라 극장 근처 벤치에 앉아 커피와 함께 즐기면 정말로 시간 여행을 하는 기분이 들 것 같습니다. 특히 이곳은 슈니첼, 자오토르테와 같이 오스트리아 3대 디저트 명소 중 하나로 불릴 정도로 유명한데요. 디저트를 좋아하신다면 꼭 한 번쯤 방문해볼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빈에서 즐기는 키플 한 조각이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기억 한 조각일지도 모르니까요. 그럼 수지 백현의 드림 듣고 다음 귀로 듣는 디저트를 알아보도록 할까요? 지금은 1시 35분. 여러분은 일상 속 달콤한 선물, 오늘의 한 조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점심 먹고 돌아오는 길, 저희와 함께 달콤한 디저트 이야기하러 가볼까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디저트는 겨울이 깊어질수록 더 생각나는 빵,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마주하게 되는 디저트, 바로 슈톨렌입니다. 슈톨렌은 독일의 전통 과일빵이자 겨울과 크리스마스 시즌을 대표하는 빵이죠.
이 빵은 본래 중세 독일 작센 지역 드레스덴 근처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름 스톨르는 독일어에서 터널 혹은 광을 뜻하는 단어에서 유래했다고 전해지는데요. 빵이 길쭉하고 옆으로 접힌 모양 때문에 마치 터널을 연상시킨다고 해서 붙여진 명칭이라는 썰이 있습니다. 또한 크리스마스 성탄절 전통빵이라는 의미로 크리스트 스톨른이라는 이름도 함께 사용되죠. 슈톨렌에는 단지 크리스마스 빵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1400년대 작센 지역에서부터 슈톨렌은 기독교 금식 기간에 허락된 재료 안에서 만들어지게 됐는데요. 사람들은 부족한 환경 속에서도 축제와 희망을 상징하는 이 빵을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슈톨렌은 단지 종교적 의미를 넘어 전쟁과 재난, 기근을 견디는 삶의 기록이자 기억으로 남게 되었죠. 특히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슈톨렌의 고향 드레스덴은 집중 공습을 받게 되었습니다. 집중 공습으로 도시 전체가 폐허가 되었고 수많은 건물과 생명이 사라졌는데요. 그러나 그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도 마을 사람들은 다시 모여 슈톨렌을 구웠습니다. 그 빵을 잘라 나누며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믿음과 회복의 의지를 다졌다고 전해지죠. 당시에는 설탕, 버터, 말린 과일조차 구하기 힘든 상황이었는데요. 그렇지만 작은 재료들을 하나씩 모아 하나의 슈톨렌을 만들고 그것을 여러 사람과 나누는 일을 고 삶을 지속하는 행위이자 전쟁을 견디는 연대의 상징이 되었던 것입니다. 너드 커넥션의 백인타임 듣고 다음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엔 슈톨렌의 본고장인 독일로 한번 여행을 떠나볼까 하는데요. 독일 동부의 도시 드레스덴은 독일의 피렌체라 불릴 만큼 아름다운 바로크 건축과 예술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이 도시가 매년 12월이면 전혀 다른 색으로 물들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슈톨렌 축제 때문입니다. 1994년부터 매년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드레스덴에서는 무게 수톤에 달하는 거대한 슈톨렌을 구워내는데요. 직접 구워낸 슈톨렌을 그 자리에서 잘라 판매하는 전통 행사가 열립니다. 도심 광장에는 따뜻한 뱅쇼 냄새와 슈톨렌 향이 가득하고 사람들은 마치 성탄 전야처럼 하나둘 모여들죠. 슈톨렌이 가장 유명한 곳은 바로 콘디토라이 크로아침이라는 1825년 창업한 전통 제과점입니다. 무려 6대째 가업을 이어오며 드레스덴 슈톨렌의 정통성을 지켜온 곳이죠. 유럽 각국에서 이 빵 하나를 맛보러 오는 관광객이 있을 정도로 슈톨렌 명가로 손꼽힌답니다. 이 가게 근처에서는 종종 슈톨렌 전차를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슈톨렌을 싣고 달리는 전차가 도심을 지나가며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물씬 전하곤 합니다. 슈톨렌은 특이하게 각 구운 직후가 아닌 숙성 후에 더 맛있는 빵인데요. 구운 뒤 최소 2주에서 최대 4주까지 숙성해야 빵 속에 들어간 재료들이 서로 어우러지고 풍미가 진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술에 절인 과일은 시간이 지나면서 반죽 전체의 향을 스며들게 하는데요. 설탕으로 덮인 과일이 천연 방부제처럼 슈톨렌의 반죽을 보호해줍니다. 슈톨렌을 보관할 때는 냉장보다는 서늘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이 좋습니다. 먹을 땐 얇게 1cm 두께로 슬라이스해서 커피나 차와 함께 곁들이면 가장 맛있죠. 달달한 디저트에는 같이 먹는 음료가 빠질 수 없습니다. 슈톨렌과 함께 마시면 좋은 음료는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고전적인 조합은 블랙커피 또는 독일 현지에서는 홍차, 특히 얼그레이나 캐모마일이 추천됩니다. 하지만 겨울이면 빼놓을 수 없는 음료는 따로 있는데요. 바로 뱅쇼입니다. 붉은 와인에 시나몬과 클로브, 오렌지 껍질 등을 넣고 따뜻하게 끓여낸 음료죠. 크리스마스 마켓에서 슈톨렌 한 조각과 뱅쇼를 함께 먹는 순간은 그야말로 독일의 겨울을 온몸으로 느끼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슈톨렌 안에 정말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 같지 않나요? 그럼 노래 듣고 오늘의 디저트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나라의 침공을 막아낸 기념으로 만들어진 크로와상 이야기와 전쟁을 견디는 연대의 상징이자 유럽 겨울의 풍경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슈톨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들 어떠셨나요? 디저트에 담긴 이야기와 그 속에 녹아있는 전쟁과 위로의 이야기로 특별한 시간이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과 연출의 김세은, 기술의 정유경,
모니터 김예원, 그리고 저는 진행의 차윤서였습니다. 오늘의 한 조각은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재밌고 다양한 디저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